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목요일 아침이 다가왔네요. 목요일 아침 6시입니다. 항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별로 좋은 목소리는 아니어도 여러분들한테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고 또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항상 밤에 1시간 정도 뛰고 걷고 합니다. 예전에도 오랫동안 했었어요. 운동을 꾸준하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날씨 덥다고는 핑계로 이리저리 핑계로 해가지고 잠시 좀 운동을 못했네요. 이제 다시 또 합니다. 이제 가을 들어왔으니까 가을 모드 이제 들어왔어요. 가을에는 운동 모드로 하면 가을,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뛰고 운동하면 돼요. 땀 흘리면서 하다 보면은 날씬한 몸매를 갖출 수 있습니다. 굳이 꼭 여러분 돈 들여가지고 헬스장 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동화 한 켤레, 반바지 하나, 그 러닝티 하나 입고 뛰면 돼. 뛰세요. 이어폰 귀에 딱 꽂고. 그럼 돈 별로 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듣든지 아니면 천회장 방송을 듣든지 하면서 계속 1시간 동안 50에서 60분 정도 딱 뛰면 좋아요. 운동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샤워하고 자면 됩니다. 자꾸 움직이고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뇌가 아주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말랑말랑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도 사라집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나 좋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십시오. 하시고 이번 기회에 또 살도 빼세요. 한 5kg에서 10kg 정도 쫙쫙 빼가지고 아주 슬림한 그런 몸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래 하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도 다 정리가 돼요. 사람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했더라고. 인간관계 끊기 어렵다면은 조용한 손절이 답이다. 손절을 잘해야 한다. 주식만 잘할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손절을 잘해야 돼요. 이 조용한 퇴사라는 말이 있어. 퇴사.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직장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퇴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회사라면은 딱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 감당을 하면서 퇴사에 가까운 마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에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최소한으로 사용해라. 만약 끊어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은 조용한 퇴사처럼 그냥 조용한 손절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조용한 손절.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웃보다 못한 부모, 형제, 꼭 한두 명은 있는 모난 친구, 싫어도 봐야 하는 거래처 사람 등 그런 게 있어요. 억지로 끊어내기는 힘들고 끊어내려 하면은 내가 감당해야 할 손해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조용한 손절이 답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을 하며 최소한의 에너지를 상대에게 할당하는 거다. 상대에게 할당을 하더라. 그렇죠? 그 상처 주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 무례한 사람 등에게도 굳이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관계 단절을 선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미련 창구에 담당자처럼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그냥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말만 하고 상황이 종료되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일로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쓰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낭비되는 에너지가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입니다.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더라. 그래서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매달려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요. 그 에너지를 나에게로 돌려가지고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자. 그럽니다. 아끼고 사랑해주자. 한번 사랑해보세요. 제발 좀. 안 하시더라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니까. 먼저 사랑하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글로벌 반도체 또 전쟁이 이제 격화되다 보니까 반도체는 국가 안보를 좌우할 핵심 산업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도체 기술을 해외에 빼돌린 행위에 대한 그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이 법에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그 법은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반도체 기술 유출은 수조 원대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타를 입힌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그 반도체 기술 유출로 인해 가지고 피해 현황과 함께 한번 처벌 강화를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3일 날 그 서울중앙지법은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기술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 국내 정비업체 M사 직원들에게 1심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보니까 부사장 한 명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연구소장, 영업그룹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에 그쳤다. 그런 겁니다. 너무 약하네요, 보니까.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들도 대부분 유죄는 인정받았는데 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M사 법인에는 벌금 4억 원이 선고됐고요.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하이닉스의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과 그 세정 레시피 등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어요. 야, 자식들은 이제 매국노네, 매국노. 하여튼 이 중 일부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을 취득을 해가지고 중국 수출용 장비로 개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M사 임직원들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내가 볼 땐 징역 1년이 아니라 징역 한 30년씩 때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판사들은 참 너무 나약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제가 그냥 판사 다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냥 AI로 그냥 재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판사 이놈들이 문제야. 보면은 우리나라 이 사법부부터 이거 뜯어 고쳐야 돼.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엉터리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검사도 마찬가지지만은 판사들이 개판이야. 판사들이. 이렇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최종심까지 가면은 형량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2017에서 21년 사이에 보니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유죄 판결 중에 74.1%가 최종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 유출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산업부에 따르니까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유출된 산업기술 140건 중 반도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해에만 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특히 전체 유출 사례 중 92.3%가 중국 기업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 애들이 막 돈 써가지고 다 빼가니까 참. 상황이 이런데도 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일 수밖에 없는 걸까? 왜 그럴까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5년 이상 징역과 20억 원 이하 벌금을 같이 부과하네요. 규정상으로는 중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거죠. 미국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고, 일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수준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결코 약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의 그 양형 기준 적용이 규정과 좀 동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 따르니까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그 법원 판결 그 결과 그 무죄는 전체 기소 사건의 30.3%, 집행유예는 54.5%라고 합니다. 그 법과 현실에 이제 괴리가 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다 보니 국회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유출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그 법원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이죠. 양향자 의원 이달 중에 기술 탈취 방지 3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문으로 한 특허법원의 그 명칭을 기술특허법원으로 바꾸고, 심판권 항목에 산업기술 유출 및 심해행위 그 사건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더라고요. 산업부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가 핵심기술 유출 등에 대한 별도 양형 기준을 설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등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뭐 관련 입법도 중요한데 업계에서는 국가적인 그런 경각심 확대 그리고 재판부의 강경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이 반도체 기술 유출이 국가의 그 경쟁력을 약화시킬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하죠. 지금부터라도 강경 처벌 사례 등을 늘려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완전 간첩이죠, 간첩. 이런 놈들은 진짜 잡아다가 완전 박살을 내야 합니다. 안 하면은 자꾸 이게 또 반복이 된다고 그죠? LA가 아니라 LG LG전자 A팀장이 대학 동기인 삼성전자 그 B 부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 뭐 우리 친해요, 밥도 먹었어요, 뭐 이런데 그러더니 과거에 유럽 가전 박람회 2파 출장 때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그 두 사람의 표정은 약간 굳어 있었다고 하는데 가전업계의 숙적 삼성과 LG 관계는 이들처럼 평행선을 달려왔죠. 하지만 최근에 TV 사업에서 이례적으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손을 잡았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LG 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TV를 생산을 해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는 TV 합작품을 북미에 선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시장에서도 출시합니다. 미심쩍은 외부 시선에도 보란 듯 새로운 합작품을 내놓으면서 동맹을 과시한다. 동맹이 중요하죠. 동맹을 과시하더라. 13일 전자업계 따르니까 삼성은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심은 기존의 83인치 4K OLED TV를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도 선보이는데 이 삼성전자의 그 포르투갈 법인이 홈페이지에 이 제품을 공개하는 등 판매 초일기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2파 23에 그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잠시 선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 TV는 처음으로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닌 그 LG 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을 탑재해가지고 생산한 제품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조달하는 올레드 물량 부족분이 커지다 보니까 이를 메우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와 손을 잡아요. 여기에 또 LG 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 품질과 그런 생산 수율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점도 이제 고려를 한 거겠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조만간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한 77인치 4K OLED TV를 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업계와 증권가는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OLED 패널을 한 15만 장으로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납품 규모가 120만에서 한 150만 장으로 큰 폭 뜀박질할 거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올레드 동맹은 더 단단해질 것 같고 이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0인치 이상 대형 올레드 TV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조사 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니까 북미와 유럽의 그 70인치 이상의 올레드 TV 판매량은 올해 70만 8,200대에서 내년에는 91만 1,600대로 불어날 거고 27년에는 107만 7,700대로 폭증할 거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80인치 이상 올레드 TV 패널을 안정적으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 TV 패널 조달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죠. 이 패널 공급전에서 이 기술력으로 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이폰 15 패널 초기 분량의 4분의 3가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싹쓸이할 전망입니다. 이 아이폰 15가 공개된 이후에 BOE는 여전히 애플의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중국의 BOE. 이로써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제치고 아이폰의 15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대부분을 더 맡아서 납품을 한다는 거겠죠.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 15의 예상 출하량은 약 1억에서 한 1억 1,5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담당하는 패널은 전체의 한 70에서 75%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거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업체 UB 리서치의 그 연구원이 그러는데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물량은 7천만 대, LG 디스플레이는 2,500만 대쯤 예상합니다. 반면에 BOE 물량은 한 500만 대 정도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또 다른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 업체 스톤 파트너스의 그 대표도 아이폰의 15 패널 물량 비중은 BOE가 추후 애플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75%, LG가 한 24%, BOE가 한 1%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하죠. BOE는 당초 아이폰 15 일반 모델 그 두 종이죠. 이 두 종에 대해서 올레드 패널을 공급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BOE가 그 홀 디스플레이 가공 과정에서 이 빛이 새는 문제랑 이 수율 문제 등으로 패널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율이 문제야. 수율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초도 분량을 이제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에 넘겨준 거죠. 이 홀 디스플레이는 그 디스플레이 상단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카메라 모듈 렌즈랑 이 페이스 아이디 등에 이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안 되다 보니까 걔들도 굉장히 답답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상위 모델에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을 선보였고 아이폰 15 시리즈는 전체 모델에 이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BOE는 패널 불량률이죠. 이걸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은데 애플의 품질 승인 과정을 밟고 있고 다만 업계는 이 BOE가 기본 모델을 제한 아이폰 15 플러스형 패널 공급에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아이폰 15랑 15 플러스 패널의 크기가 다른데 이 패널 크기가 커지면은 이 구멍도 커져가지고 이 BOE 공정상 불량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BOE가 애플 승인을 받더라도 올해 아이폰 15 패널 공급 물량은 300만에서 500만 대 수준에 이제 그칠 전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반면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일반 모델 두 종을 비롯해서 상위 모델 그 두 종 등 전체 모델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4년 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그 갤럭시 S10부터 화면 가운데 그 카메라 구멍 있는 펀치홀 이 디스플레이를 공급해 왔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예전에 과거에 비싼 문제를 겪었지만은 이를 잘 해결해 왔죠. 쉽게 말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디스플레이 홀 주변을 3차원으로 커버하고 있는 반면에 이 BOE하고 LG 디스플레이는 평면이죠. 약 2차원으로 막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 설명을 하네요. LG 디스플레이도 빗셈 현상하고 수율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빗셈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해서 아이폰 15 상위 모델 두 종의 패널을 공급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BOE는 올해 10월까지 최대한 애플의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가격 협상과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단독 그 공급사를 극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애플은 BOE가 기술 문제를 해결해서 패널 공급 일부를 담당하길 바라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BOE가 단기간에 그 기술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패널 양산에 큰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물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이폰 수요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중국 애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삼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해요. 하여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